네, 매주 금요일에는 현직 판사들과 함께 평상시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언론을 통해서 보복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네, 이걸 아마 당해보신 분들은 정말 공감을 하시겠지만 상대를 불쾌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또 굉장히 난폭하게 보복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건 영상으로 보시죠. 서울 외곽 순환도로 한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선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립니다. 이에 화가 난 앞선 차량은 보복 주행을 시작하는데요. 앞 차량은 뒷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자 바로 앞으로 끼어들면서 부딪힐 듯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피하려는 차량과 보복을 감행하는 차량 사이에 아슬아슬한 도로 위의 복수 혈전은 무려 6분 동안이나 계속됐는데요.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네, 이 사건을 두고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오늘은 정상철 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나왔나요?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 승용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흉기 등 휴대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가해자가 구속되게 되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고 또 피해자도 그런 점을 감안했는지 합의를 하기로 한 것 같아요. 네.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배경이 있겠죠? 네, 이 사건에서는 좀 약간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흉기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형의 벌금형이 없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형을 살고 나온 뒤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석방해 주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예. 이 사건 피고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이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이런 좋지 않은 사정들이 여러 개 있어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는 다치지 않았는데도 어쨌든 실형이라는 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보복운전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흔히들 보복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조항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다루고 있는 사건처럼 정상적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행동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를 위협한 경우에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흉기 등 휴대 협박죄가 인정된 경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보복운전이 실제 사고로까지 이어져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있는 흉기 등 휴대 상해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보복운전 사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뒷차가 상향등을 깜빡거리면서 항의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달리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1차로에 완전히 정차해버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도 숨진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했지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도로교통을 방해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일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있는데 이 죄가 적용되었고 이 경우에도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복운전이라는 게 사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3자가 또 다치거나 또 숨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줄이려고 난폭운전죄라는 게 신설이 됐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에 신호 위반이라든가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또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등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처벌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처벌만으로 보복운전이 줄어든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조언을 좀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그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은 도로상에서 심심치 않게 화가 나는 이런 경험을 많이들 하실 것 그렇죠. 같은데요. 먼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 운전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복 운전자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같이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상대방 차량 번호를 메모해 둔다거나 또 블랙박스가 차량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영상을 안전하게 확보해 두는 등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복운전과 관련된 판결 내용 정상철 판사의 설명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